어서 오세요. 괴담 들려주는 낚시꾼 괴담로 괴담집사입니다. 담배님들, 무슨 소리를 들으며 뭐다 하는 그 동물을 상징하는 소리들이 있잖아요. 개 소리라든지 고양이 소리라든지. 잉어도 물 밖으로 끄집어내면요 특유의 소리를 내요. 이렇게 자신만의 소리들을 가지고 있는 게 옳은 이치인데, 사람이 개 소리를 내고 고양이 소리를 내고 다니면 어떨까요? 개 소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어쨌든 이번 이야기는 낚시방에서 낚시꾼들에게 들은 기묘한 경험담입니다. 그럼 낚시방 괴담, 괴담 집사의 시점으로 떨어보겠습니다. 제가 소름 돋는 오싹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전 그 일이 있기 전까진 아내랑 둘이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계류를 찾아서 낚시 캠핑을 가끔 다녔는데요. 아내는 낚시를 하지 않지만 그렇게 같이 다니는 걸 좋아하거든요. 캠핑할 장소에 도착하면 텐트 치고 전 바로 낚시를 하러 입수를 하고, 아내는 식사 준비를 한 뒤 제가 물고기를 잡으면 그걸로 매운탕을 끓여서 점심을 먹고, 낮엔 그런 식으로 시간을 보내다가 밤엔 다시 쏘가리 낚시를 하러 혼자 물에 들어가고, 아내는 아내대로 혼자 텐트에서 시간을 보내는 식. 그날도 점심 먹고 좀 쉬다가 해 떨어지고 밤 10시쯤 일어났어요. 늘 그래왔듯이 쏘가리 낚시를 할 생각에 아내도 다른 때처럼 텐트에 있고, 입수를 하고 한참 낚시를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와요. 아내한테서. 텐트 밖에서 계속 고양이 우는 소리가 나는데 그게 이상하게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낚시를 다니다 보면 고양이를 가끔 보거든요. 낚시꾼들이 물고기를 던져주고 하니까 이제 그걸 알아서 낚시꾼 보면 이게 낚시꾼인지 기차게 알아요. 그래서 조용히 옆에서 기다리면서 가끔 야옹거리는. 그런데 그날 간 것처럼 인적이 드문 곳에선 고양이를 보기 힘든데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나 보다 했죠. 그래서 아내한테도 고양이가 배가 고파서 그럴 거라고, 뭐 먹을 거라도 있으면 주라고. 그런데 아내 말이 고양이 소리가 조금 이상하다고 그래요. 살짝 굵은? 진짜 고양이 소리가 아닌 것 같다고. 마치 사람이 고양이 소리를 내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전 그 말 듣고 혹시 모르니까 좀 불길하기도 하고, 그래서 바로 물 밖으로 바로 나왔어요. 그리고 아내가 있는 곳으로 달리기 시작했는데, 서둘러서 달린다고 해도 이 웨이딩 장비나 복장 때문에, 하필이면 그때 또 웨이더 부츠가 아닌 가슴 장화라 그래도 최대한 빠르게 달렸어요. 다행히 그렇게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지 않아서 금방 아내한테 갈 수 있었는데요. 도착해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엔 생명체라고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안도의 한숨이 나와요. 가자마자 바로 텐트 열고 들어갔는데 아내가 얼마나 겁에 질렸었는지 비명을 질러요. 그래서 진정시키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 아내가 그냥 빨리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아내가 겁을 먹었는데 더 이상 거기 있을 이유도 없고, 아내가 우선이니까 아내 보고 차에 들어가 있으라고 하고 자리를 정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텐트를 정리하다 보니까 좀 이상해요. 과자 봉지며 햄이며 점심에 먹다 한쪽에 잘 놔둔 것 같은데, 심지어 햄 같은 건 아이스박스에 넣어뒀었는데, 그런데 그것들이 내용물은 하나도 없이 빈 봉지만 있고, 그것도 텐트 주변 여기저기 굴러다녀요. 아내가 성격이 많이 깔끔하거든요. 그런 걸 먹고 빈 봉지를 그렇게 굴려둘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계속 텐트 정리하면서 조용히 넘어가듯 살짝 물어봤어요. 그게 만약 아내가 그랬다고 해도 기분 나쁘지 않게. 그랬더니 아내가 아니라고, 우리가 점심 먹고 남은 상태 그대로 제가 알고 있는 그 위치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그러냐고. 그래서 얘기하면 또 아내가 겁먹을까봐 아니라고, 별거 아니라고 그냥 서투르지만 둘로 말했어요. 그리고 그쯤 되니까 이거 뭐 있구나, 고양이 따위가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겁나더라고요. 뭘까? 뭐였을까? 고양이도 그렇고 멧돼지나 다른 야생동물이라며 그렇게 내용물만 깔끔하게 먹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웨이딩 스태프를 가져와서 뒷춤에 차고 평소보다 빠르게 서둘러서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냥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할 심산으로 대충 빠르게. 정리가 거의 다 끝났을 때쯤 의자를 접는데 헝겊으로 된 의자 등받이에 그 흐릿하게 사람 손자국 비슷하게 찍힌 그런 자국이 보여요. 왜 흙 만진 손으로 만진 것 같은, 얼핏 봐도 성인 남자 손 크기 정도. 그냥 대충 봐도 제 손보다 더 커 보여요. 그러니까 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엔 아내만 혼자 있었는데 한편으론 정말 다행이다 싶고, 그런데 어떤 미친놈이 그랬을까 싶더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아직 그때까지도 주변에 있을까 싶고, 그래서 주변을 플래시로 둘러서 비춰봤는데 거기가 주변이 성인 허벅지에서 허리 높이 정도 오는 그런 풀들로 물가 반대쪽으로 펼쳐져 있고, 그 물가 쪽으로 와서는 좀 굵은 탄탄한 모래 같은 흙이고, 애들 주먹만한 자갈 있죠? 그런 자갈들이 듬성듬성 있었거든요. 주변엔 뭐가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바닥엔 뭐가 보여요. 텐트 주변은 자갈이 많아서 찢기지 않았는지 모르지만 의자랑 테이블이 있는 주변은 거의 전부 모래바닥이라 그 주변엔 선명하게 발자국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낚시 장화를 신은 제 발보다 더 큰 크기의 맨발 자국. 그리고 그 발자국은 숲을 쪽에서 나와서 텐트로 갔다가 다시 같은 루트로 숲을 쪽으로 들어간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그건 숲풀에서 나와서 텐트 주변을 어슬렁거리다가 다시 숲으로 들어간 게 되는 거죠. 그건 분명 그 자리에 테이블을 놓을 때도 식사를 할 때도 없던 발자국이에요. 전 서둘러서 테이블이랑 의자마저 대충 차에 때려박듯이 넣고 시동을 걸고 거기서 나오려는데, 그때 고양이 우는 소리가 들려요. 야옹 야옹 하고. 그런데 그건 누가 들어도 고양이 소리 비슷하지만 부자연스러운 그런 소리고, 낚시터에서 들을 수 있는 그 밥 달라고 조르는 고양이 소리가 절대 아니었어요. 굵고 소름 끼치는 소리. 그때 아내가 그래요. 그 소리라고. 혼자 텐트에 있을 때 들린 소리가 그 소리라고. 전 자동차 라이트를 상향등으로 해서 소리가 들리는 숲속 쪽을 비춰봤는데요. 막 빠르게 파바박도 해주고, 귀신 같은 것도 믿지 않지만 발자국 남기는 귀신 얘긴 듣지도 못했으니까요. 어떤 미친놈인지 보이기만 보여라는 심정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소리는 계속 들리는데 진짜 이거 단단히 미친놈인가 보다 하고 그러는데 아내도 그만하고 나가자고, 진짜 미친놈 같다고. 그래서 그쯤에서 그만하고 차 돌려서 나오는데 말이죠, 그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차는 자갈과 모래가 섞인 길을 달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사람이라면 그런 바닥에서 그 속도 말이 안 되죠. 우사인 볼트도 맨발로 그런 바닥에서는 그 속도는 불가능해요. 그런데 야옹거리는 소리는 계속 따라오고, 룸미러며 사이드미러를 봐도 거울엔 보이는 게 없고, 그래서 차 왼쪽에 있는 수풀을 봤는데 그때 오른쪽은 물이 흐르고 있었고요. 왼쪽으로 허리 높이의 수풀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수풀에서, 정확히는 그 수풀들 위에 검은 그림자 같은 게 검은색으로 뭔가 주변하고는 확실히 다른 그런 이질적인 느낌인 게 보여요. 차가 달리는 방향으로 마치 차를 따라서 달리는 듯 그 숯불들 위를 달리는 검은 그림자가 보이더라고요. 전 그거 보고 앞에 봤다 다시 그걸 봤는데 확실히 있어요. 전처럼 똑같이 차를 따라서 달리는 모습, 검은 형상. 그런데 차가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바닥에 돌 튀는 소리는 아까부터 들렸고요. 바닥이 그래서인지 좀 더 속력을 내려니까 이 핸들 조작이 힘들더라고요. 아내는 옆에서 겁에 잔뜩 찔려서 왜 그러냐고 그러고, 말하면 더 겁먹을까봐 말도 못하겠고. 그 모래 자갈길이 다행히 도로에서 거리상으로는 얼마 안 되는데 그땐 그 거리가 어마무시하게 길게 느껴지더라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진짜 저도 엄청 쫀 상태에서 사력을 다해서 거기 도로까지 나왔고요. 이후에도 고속도로까지 쉬지 않고 달린 뒤에 휴게소가 나와서 거기에 차를 세웠는데요. 솔직히 그 그림자랑 소리가 어느 순간에 사라지긴 했어요. 도로에 도착하기 전에. 그런데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처음 보고 두 번째 돌려서 봤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엔 그쪽으로 고개도 돌리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에 소리도 사라진 것 같은데 그 소리가 언제 사라졌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때 그 정체모를 놈 때문에 입은 피해. 차량은 하체 보강을 했는데도 손상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도 다행히 크게 손볼 정도는 아니었는데, 정신없이 나오느라 그 새로 산지 얼마 안 되는 계류 로드랑 릴, 가방하고 그 안에 루어들 두고 나왔다는 거, 그렇게 놓고 온 걸 집에 와서 알았는데 그게 금액이 또 금액이잖아요. 다시 갔죠. 낮에. 없어요. 낚시하러 온 사람이 있었으면 당연하겠지 싶어요. 로드랑 릴만 해도 200만 원 가까이 되니까 루어까지 하면 뭐. 그리고 가장 큰 피해, 그 이후 아내는 다시는 낚시 캠핑을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저도 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날 이후 밤낚시 금지입니다. 하면야 하겠지만 그럼 아내가 걱정을 하니까요.
낚시방 괴담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정도 사연이면 낚시방에서 장비값 좀 빼줘야 할 것도 같은데, 어쨌든 고양이 소리를 내는 미친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실은 사람이 아니더라 하는 얘기. 사람이라면 풀수비를 달릴 수 없겠죠. 그것도 40km 정도 되는 속도로. 그런데 가끔 제 경우에요. 저도 낚시하고 귀가할 때 그런 곳에서 얼핏 보면 풀숲이라든지 나무들 사이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물론 제 경우엔 허상이에요. 이상하게 그런 곳들에선 그런 허상이 좀 보이더라고요. 혹시 그런 거 아니겠냐고 사연자한테 말했는데 그런 건 절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경험을 했었지만 그거랑 확실히 달랐다라고요. 사연자가 그러니까 뭐였을까 하고 더 궁금해지고.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괴담록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온하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